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중요한 기관 중 하나가 바로 콩팥입니다. 흔히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데요. 문제가 생겨도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몸이 부었거나 가려움증이 있거나 소변에 거품이 생겨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변화들이야말로 콩팥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소변에 생기는 거품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 거품이 생기는 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매번 소변을 볼 때마다 지속적으로 거품이 생기고 그 거품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다면 단백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단백뇨란 말 그대로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증상인데요. 건강한 콩팥은 단백질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지만 기능이 저하되면 단백질이 걸러지지 않고 체외로 배출됩니다. 단백질은 거품을 만드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소변에 계속해서 거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가려움증입니다. 피부가 특별히 건조하지도 않은데 지속적으로 가렵다면 체내에 노폐물이 쌓여 혈액 속 독소 농도가 높아졌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요독소 같은 노폐물들이 체외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관과 피부에 쌓이게 되며 이로 인해 피부가 자극을 받아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이 가려움증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곤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바로 부종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거나 손과 발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진다면 콩팥 기능 저하로 인해 체내 수분이 원활히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콩팥은 몸속 나트륨과 수분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여분의 수분이 몸 곳곳에 고이게 되고 눈꺼풀이나 발등 같은 부위에 부종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70세의 김수진 씨는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해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얼굴이 붓는 걸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피부에 지속적인 가려움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40% 이하로 떨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다행히도 진행을 늦출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위의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이 바로 신장 건강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신장을 지켜주는 고마운 과일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씨는 병원 진단을 받은 후 의사의 권유로 식단을 하나하나 바꿔나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과일 섭취였습니다. 과일은 단순히 비타민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쌓인 노폐물을 줄이고 혈액을 정화해주는 중요한 역할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항산화 작용을 하는 과일은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사과입니다. 아삭하고 달콤한 맛이 익숙한 사과는 우리가 흔히 접하지만 신장 건강에도 효과적인 과일입니다. 사과 껍질의 풍부한 펙틴은 체내 독소와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며 혈중 노폐물 농도를 낮추어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미국 신장학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펙틴이 신장 질환 환자의 염증 수치와 요독 수치를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사과에는 비타민 C와 폴리페놀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꾸준히 사과를 섭취하면 장 건강이 함께 개선되며 이 또한 간접적으로 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과는 껍질채로 먹는 것이 가장 좋으며 가능하면 유기농 사과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작지만 강한 블루베리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신장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제 동물 실험에서도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실험군에서 신장 조직 내 항산화 효소 활성이 증가하고 전반적인 신장 기능이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루베리는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신장 혈관에 손상을 주고 이는 만성 콩팥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블루베리는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해 신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칼륨 함량이 낮아 신장 질환 환자도 비교적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과일은 딸기입니다. 달콤하고 새콤한 맛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딸기 역시 신장 건강에 이로운 과일입니다. 딸기에는 비타민 C,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체내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딸기에 포함된 폴리페놀은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고 해로운 균의 확산을 막아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장내 환경이 불균형할 경우 신장 기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딸기를 통해 장내 미생물 균형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신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박영수 씨, 68살. 신장 기능 수치가 정상이지만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라 항상 건강에 신경 쓰던 그는 일주일에 4-5번 사과와 블루베리, 딸기를 번갈아 섭취하며 식단을 조절했습니다. 6개월 뒤 그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기검진에서 혈압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체내 염증 지표도 개선된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약을 늘린 것도 아니고 운동량이 늘어난 것도 아니었기에 의사 역시 과일 섭취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과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섭취량과 타이밍을 의사와 꼭 상의해야 하며 과일을 포함한 식단은 항상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과일을 골라 먹는 것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다음으로는 피해야 할 음식들, 즉 신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식사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건강을 회복해가던 김수진 씨는 어느 날 의료진으로부터 중요한 조언을 받았습니다. 좋은 것만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것을 피하는 게 더 빠른 회복을 돕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후 그는 매일 먹는 식단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니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백질은 필수 영양소지만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과도한 단백질은 되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그만큼 노폐물이 많이 생기고 신장은 이를 걸러내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신장의 부담이 커지고 필터 역할을 하는 네프론이 손상될 위험도 높아집니다. 특히 이미 신장이 약한 상태인 분들에게는 이러한 단백질 과잉 섭취가 빠르게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조건 줄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본인의 상태에 맞는 단백질 섭취량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영양사나 전문의와 상담하여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수진 씨 역시 처음에는 아침마다 달걀 2개와 두부, 점심에는 닭가슴살을 챙겨 먹는 식단을 유지했지만 이후 담당 의사와 상담한 끝에 일일 단백질 섭취량을 줄였고 신장 기능 수치가 안정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고지방 음식과 튀긴 음식입니다. 삼겹살, 치킨, 햄버거, 감자튀김처럼 맛은 있지만 지방이 많은 음식들은 체내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혈관을 좁게 만들며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장 혈관이 손상되고 혈류 흐름이 줄어들며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음식은 칼로리가 매우 높아 체중 증가로 이어지기 쉽고 체중이 증가할수록
신장이 걸러야 할 혈액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신장에 매우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정미숙 씨, 72세. 평소엔 집밥을 자주 먹었지만 손자와 함께 먹는 햄버거와 튀김류를 일주일에 여러 번 섭취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얼굴이 자주 붓고 손가락 마디가 저리기 시작하면서 병원을 찾았고 초기 신장 기능 저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식단을 바꾸고 기름진 음식을 줄인 뒤로는 얼굴 붓기가 거의 사라졌고 가려움증도 완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칼륨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 건강을 돕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신장이 약하면 몸속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그 결과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져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이 생기면 근육이 약해지고 심장 리듬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칼륨 섭취를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바나나, 감자, 고구마, 아보카도, 시금치, 토마토 같은 음식은 칼륨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재료이기 때문에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영수 씨는 블루베리를 즐겨 먹으면서도 토마토와 바나나는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하루에도 몇 개씩 섭취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기검진에서 혈중 칼륨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결과를 받았고 이후 식단을 조정한 결과 수치가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역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단순히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 해로운 것을 멀리하는 용기와 습관이 먼저입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습관이 결국 우리 몸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음식도 나쁜 음식도 결국은 어떻게 섭취하고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을 위한 식사법을 알아보셨다면 이제부터는 그것을 실천할 때입니다. 작은 변화가 신장 건강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